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요, 후공정 유망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내년 실적 성장률이 높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상승한 299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12월 달 들어서 5일째 강세가 이어지면서 3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이죠. 4.7포인트 오른 996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약세를 면치 못했던 일본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른 1.8% 상승 마감했고요. 자, 대만 증시가 0.6% 상승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였죠. 연중 사상 최고가 수준을 그죠? 오늘 상승하면서 한 1.3%만 오르면 돌파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대만 증시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흥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 전기전자 IT 섹터 비중이 상당히 크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반도체 순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대만 증시와 동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만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죠,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3050포인트 우리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아서 대만 증시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 봐야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중국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네요. 환율 부분 보면은 3원 50전이 하락한 1179원 5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최근 등락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은 9조 8천억 돼서 10조는 밑돌죠. 오늘 거래량도 5억 2천만 주. 자,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데 거래대금이 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지난달 말서부터일 거예요. 자, 요번에 좀 시장이 주도주가 바뀌면은 그 부분이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그러니까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선물과 연계된 돈들이 선물 옵션, 그러니까 내일 모레 9일날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아직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스마트폰 부품들이라든지 5G 통신 장비주들은 최소한 20-30%를 한번 팔아보고, 만약에 조정을 그렇게 깊게 안 받는다라면은 나머지 물량도 재매수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20-30%는 팔아놓고, 특히 이제 목요일 날 오후장 정도에 좀, 아니면은 내일 오후장이라든지 좀 팔아놓고 좀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선물 미결제를 보면은 12월물은 5만 1000계약이 감소하고 3월물은 8만 6천 계약이 증가했죠. 자, 지금 3월물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12월물은 감소 물량이 적죠. 그렇다는 얘기는 롤오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12월물을 팔고 다음 근원물이 3월물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 흐름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2100억대를 순매수를 했는데, 자, 이것이 업종별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순매수 동향인데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쪽에서 2100억인데 전기전자 업종에 3400억대를 순매수를 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매수한 것보다 전기전자 매수한 부분이 크다. 또 여기에 기관도 금일 796억이나 매도했는데 전기전자 쪽에 253억이, 그러니까 지금 장 흐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조금 기간을 넓혀도요. 자,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2조 2천억대 순매수죠.
코스닥 쪽에서는 한 850억 매도고 또 선물 시장 쪽에서는 1조 3천억인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 샀을까? 자, 12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조 4천억대를 순매수를 하고 하이닉스에는 1,700억대를 순매수를 하고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1조 6천억대를 순매수하면 12월 달 들어서 2조 2천억이 한 70% 정도를 그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오늘 하나 또 장 흐름상으로 제가 봤을 때요. 이 업종 테마 우리가 지금 9개 테마 쪽에서 관심 종목을 놓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업종 내지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못 올라간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고 많이 최근에 좀 올라간 종목은 쉬어가는 모습이 있죠. 즉, 이 길목 지키기를 할 때다라는요. 그런 판에서 최근에 좀 강하게 보였다가 못 움직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군 쪽으로 좀 길목 지키기를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해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장은 일단은 저는 뭐 모레까지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수준에서 일부 한번 매도는 고려를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어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는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이 이수장증권TV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모니 관심 종목인데요. 자, 지금 우측에 보면 오늘 시세인데, 그죠? 처음 여기까지가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삼성전자. 지금 오늘도 1.4% 상승을 하면서 77,400원.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은 상승폭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된다.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은 최근 이제 상승에 따른 좀 부담은 느낄 때가 됐다. 그죠? 그런 판단 들고.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우리가 부품주에서 월덱스 강보합 있죠. 최근 좀 상승폭이 컸죠. 이오테크닉스는 약보합, 유니셉 장비 쪽이죠. 약보합, 네페스 그러니까는 이 패키징 쪽에 오늘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페스 3.7% 못 움직였다는 얘기죠. 테스나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장비 쪽 유진테크 강보합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 한솔케미칼은 1.2%인데 자 그러면은 좀 이따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후공정 쪽에서 뭐 테스나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좀 길목 지키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뜨고 못 가는 종목 유니셈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이러한 종목군들 좀 월덱스라든지 조금 종목을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특히 이오테크닉스하고 테스나하고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보면은 또 좀 혼조죠. 삼성전기는 강보와 BH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 BH 하락 마감이죠. 2% 하락했고 파인테크닉스 2.6% 상승 또 MC넥스 최근에 많이 움직인 종목 약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쉬고 좀 못 간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떴기 때문에 기아는 오늘 약보합인 반면에 현대차라든지 만도는 강보합죠. 자, 그리고 K 콘텐츠 관련 종목에서 우리가 강조해드리는 하이브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은 그죠? 오늘 상승 마감을 한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위메이드, 게임빌 이러한 종목군들은 하락 마감했다. 즉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경계, 순환매가 나눠서 경계하고 오히려 바닥권인지 아니면 좀 일부 바닥에서 탈피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로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그것도 짧게 치고 좀 지금은 다녀달라. 그죠? 그리고 나중에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에 아까처럼 뭐 대만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면 그때 나머지
매도한 이익을 한번 챙겼던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최근 장 흐름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 쉬어가는 모습이다. 자, 5G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죠. HFR이 거의 저점 대비해서 최근 100% 올랐는데 오늘 약보합이죠. RFHRC 강보합, 이노와에서 약보합. 그리고 서진스템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4.9%나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군이라든지 못 움직인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나왔고, 자, 2차 전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당분간 보지 말자. 그러니까 매수도 매도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이익을 크게 챙겼던, 그래서 기본 물량만 있는 물량만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친환경 에너지 종목 중에서도요, 최근에 약세 하락폭이 컸던 두산 푸얼셀이 5.5%나 올랐죠. 하나솔루션은 강보합 수준이고, 바이오도 삼성바이오가 한 2% 빠진 반면에 최근에 많이 빠졌던 NK맥스는 7%나 오르고, 그죠? 레고캠바이오 조금 올랐다고 약관. 그러니까 오늘 장 큰 특징은 조금 최근 장 흐름이 주가가 올랐던 종목군들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못 올라간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내일 정도까지는 이 길목 지키기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9개 테마죠. 이 안에서 우리가 끌고 갈 종목 한 두세 종목 정해놓고 한두 종목은 타이밍만 보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시장을 주도한 종목,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테마, 이러한 것으로 포트를,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 그죠? 조화, 그런 포트를 구성해야지. 우리가 뭐 제일 좋은 것은 주식 투자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또 이왕 돈을 버는 거 빨리 많이 벌면은 좋은데 주식 시장이 그리 녹록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도받는 종목군도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러한 종목군도 일정 비중을 유지를 하면은 일정한 시간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 관심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반도체 후공정 유망 종목 삼선이죠. 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할 걸로 봤는데 안 빠진다. 그런 부분 하나에서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2분기서부터 회복 국면 상승 정량으로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 최근에 고객사도 3배 이상,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또 이 생산 능력도 한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그런 발표도 했었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파운드리 쪽의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둘 거라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거는 홍콩계 증권사 CLSA는 목표 주가를 기존 84,000원에서 105,000원, 지난 여름 때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냈던 외국계 증권사들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리포트로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아까 말한 대로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종목에서 전공정 장비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해드렸죠. 자, 어제는 부품주들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후공정, 그래서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면, 자, 먼저 네페스죠. 패키징 업체로서요, 이 PLP, 그러니까 패널 레벨 패키징 사업 가동률이 상승을 국제로 지금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아마 실적이 본격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될 수 있다. 자, 요 부분은요, 이 PLP 사업부는 아직 매출 발생 전후 2022년 상반기 실적에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또 네페스가 패키징 쪽이 이 전력관리 반도체 쪽인데요. 아마 그것이 4분기에 가동률이 제대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요. 2022년 내년서부터는 고객사의 이 AP, 그러니까는 이 어플립 프로세스죠. 생산 확대와 함께, 그죠? 동반 성장이 기대돼서 올해까지 작년에 36억 적자고 올해도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3분기까지 한 90억 적자가 났기 때문에. 자, 하지만 내년에는 한 600억대 정도 흑자가 날 전망이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냅에서 내년에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 그죠? 특히 또 세계 최초의 기술인 패키징 기술이 양산화가 본격화되면 시장에서도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냅에서. 두 번째는 하나 마이크론도 이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하는 업체인데, 예. 자, 이것은 최근에 이제 유상 증자를 하고 오늘 발행가가 결정이 났죠. 18,150원에. 또 다음 내년 1월 4일 날 무상 증자 한 20% 정도 있고. 근데 하나 마이크론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고 뭐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죠. 근데 좀 유상 증자, 무상 증자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나 마이크론은 조금 이 후공정 쪽에서 조금 순위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스나죠. 이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되는 이 웨이퍼 테스트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자, 테스나의 한번 실적 보면요. 작년에 306억의 영업이익이 올해 470억대 지금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761억대.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종목을 공부를 하면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다들 많은 종목군들이 크게 좋아졌어요. 한데 내년도 그러한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은 많지 않다 그랬어. 근데 테스나도 그렇죠? 300억에서 473억. 그리고 내년에는 761억. 또 하나 우리가 테스나를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면요. 삼성전자의 테스트 외주 확대 정책으로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올해까지 약 4,300억 원의 설비 투자를 집행을 해서 이것이 이제 증설에 따른 이 실적 성장이 내년서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우리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리면서 증설 얘기가 나오는 종목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테스나도 최근에 공장 증설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내년서부터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할 거라는 전망이 많겠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다. 그렇죠? 테스나 그러한 부분도.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이고, 자, 우리가 어저께 이제 121선을 오래간만에 지난 5월 달인가요? 그쵸? 5월 달에 121선을 깨고 내려오고 요 부분이죠. 깨고 내려온 다음에 지난 6월 달에 한번 살짝 돌파했다가 하루 이틀 머물다가 내려왔고 또 지난 8월 달에도 121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하고 한 3일 정도 머물다가 좀 내려왔다. 자, 요번에도 오늘 어제 돌파하고 오늘 이제 하루 머문 거고 내일하고 모레 그죠? 조금 세워놓는 모습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 때 한번 조심을 해서 한 30%만 팔고 만약에 대만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좋아지면은 빠르게 다시 재매수하면 되니까요. 근데 또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 또 여유 있게 매수하시면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오늘 안정되게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 이동평균선이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고 그렇죠? 그러한 의미 있는 지지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진정으로는 그렇죠? 밟아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지 삼아서 다시 움직일 때가 본격적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것은 조금 좀 늦은 감이 있고 한번 조정이 나와서 이 121선을 지지를 해줄 때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테스나의 움직임인데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달에 이날이 뭡니까? 11월 22일 날 52,000원에 장중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뭐 한 5, 6일 동안 다시 원위치 갔다가 빠르게 회복시켰죠. 근데 의미 있는 게 이 11월 22일 날 대량 거래가 실렸던 가격대와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 본전 매물들을 다 소화를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오 테크닉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오 테크닉스는 이것도 이제 11월 20일 날 이때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았을 때 이 고점을 형성하고 더 거래도 대량 거래 30만 주가 터졌고 다시 똑같이 하락했다 올라오는데 얘는 이 고점 부분에서 물량이 터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조금 소화를 해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뭐 이오 테크닉스는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봅니다.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는 저는 이 이오 테크닉스보다는 테스나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왜? 이 물량을 이틀에 걸쳐서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나 좀 관심 갖고 그리고 네페스 부분은 뭐 지금 오늘 한 3.7% 상승을 하고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서 뭐 네페스 뭐 계속적으로 저는 홀딩 관점 내년까지 한번 보자. 2년 연속 적자였다가 내년에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실적도 뭐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점프가 되는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세계 최초의 패키징 기술인 PLP 부분이 본격화된다면 시장에서 크게 이슈도 될 수 있다. 이런 종목은 좀 긴 흐름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패키징 업체 하나 마이크로. 자, 이 종목도 이날 11월 15일이네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이유, 유상증자를 하고 고점 돌파하는데 지금 유상증자 뭐 지금 이제 권리라고 다 됐으니까는 그리고 오늘 최종 발행가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청약해서 돈 넣고 그리고 이제 물량만 나오면 되는데 자, 그 물량 이제 조만간에 나오니까는 당분간 그 물량 나올 때까지는 요 종목은 지금 이 후공정 업체 중에서 좀 후순위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 마이크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부분이 510억, 995억, 내년에 1254억 좋아지는 부분은 맞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 그 물량으로 인해서 조금 시기를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년에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에서 오늘 매일경제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자,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내년에 실적이 가장 좋아질 회사 업종 내지 종목 보면 먼저 업종별로 보면 호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이 크게 흑자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만 문제지 어차피 위드 코로나는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종목이 있지만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 특히 여기 보면요, 이 멜치증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승무원을 제한 출국 인원이 38만 명으로서요 2019년 같은 분기 대비 6% 수준인데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2019년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정상됐을 때요 21%, 77%로 크게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도 저는 롯데 관광개발, 대한항공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자, 여기도 뭐 게임주도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97% 정도 좋아진다 하고, 보면 이제 호텔 업종이 713%, 그리고 게임이 97%, 통신 장비 90%,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5 통신 장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른쪽 보면은 자동차 쪽도, 자동차도 보면 실적 상당히 좋아요. 여기 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가율이 4.3%, 2.3%에 그칠 거다라는데, 자, 잘 봐야 되는 게요. 내년 실적,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좋아지는 것만큼 안 된다 해도 내년 것이 아니라 내후년 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년에 실적이 크게 올해보다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한 번 더 갈 거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도체, 이 현 자동차, 뭐 특히 이제 저희들은 기아차 쪽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실적이 좀 어두운 업종, 이런 종목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겠죠. 디스플레이 쪽 27% 하락할 거고, 의료 장비 서비스가 26%, 증권이 15% 정도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 물론 전망입니다죠. 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정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피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우리도 이러한 종목군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롯데관광개발, 대한항공이라든지 자동차 쪽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통신 장비 쪽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 우리가 이제 정보는 문자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뭐 단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아주 길게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도 충분하게, 그죠? 아마 이해를 하시고 따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이수량증권에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하모니 관심 종목에 나도 상당히 동조가 되고 그런 종목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